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합병증으로 지적되는 햄버거병. 안산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 일부 어린이들이 햄버거병으로 투석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심하면 평생 투석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청아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청아입니다. 교수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죠? 예, 이게 그 세균에 오염된 그 햄버거 패티를 이렇게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은 다음에 네. 문제가 생겨갖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균이 보통 장 안에 있거든요. 네. 이게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고기에 오염될 수 있는데 그 근육에 보통 표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익혀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쇄해서 다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예. 중심 쪽에 이렇게 좀 오염된 부분은 요리 과정에서 잘 안 익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균이 이렇게 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빈도가 좀 자주 있다 보니까 그냥 햄버거 그냥 병 이렇게 붙인 것 같지만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에 사고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게 희귀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좀 그래도 최근 이렇게 보면은 한 매년 100명 이상씩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한 10만 명당 1명 앞뒤로 이렇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요 정도면 그래도 희귀병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단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네. 요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는구나. 짐작은 되는데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세균이 감염된 다음에 세균이 장내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 독소가 이제 장을 떠나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독소가 그러니까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를 이렇게 파괴하면서 막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용혈이 된다 그러죠. 네. 피가 막 깨져 나가요. 예. 용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빈혈이 심해지고 또 콩팥에 가서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렇게 용혈도 일어나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신부전이 생겨가지고 요독증이 생기거든요. 예. 신부전이 생기면은 그 요독 물질이 쌓여 있는 걸 갖다 요독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혈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부전이 생긴다. 그래서 용혈성 요독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콩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장염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특정한 균이 있어요. 특정한 뭐, 균이요. 예.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독소를 만들어내는 균일 경우가 많고, 뭐 가끔은 뭐 폐렴균 같은 것도 있고, 제일 흔한 거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이요. 대장균 중에서 특정한 균, 뭐 O157H7이라는 뭐 그런 특정한 타입이 있어요. 네. 그런 균들에 감염됐을 때 이것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면 그게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혈액 피세포를 파괴하고 콩팥에 가서 혈관을 막고 그러면서 신부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문제인데 결국 그 뭐라 그러나 세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균이 만드는 독소 이런 것들이 독소가 가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제일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 네. 안산 유치원의 감염도 그 시작은 집단 식중독이었습니다. 근데 예. 일부 어린이들이 투석을 받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졌거든요. 네네. 장출혈성 대장균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이 햄버거병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보통 그 장출혈성 감염 그 세균에 의한 장염이 생겼을 때 다 그 용혈성 요독 증후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정확한 자료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5에서 15% 정도는 이렇게 용혈성 요독 증후로 가고 네. 나머지 한 85% 내지 95%는 그냥 좋아진다 저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이 흔치 않은 일이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빨리 네. 감염원을 찾아야 할 텐데 그 햄버거병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짧은 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보통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한 3일 전후에 이렇게 증상이 생기거든요. 3일 전으로 해서. 네, 첫 증상이 생기는데 네. 그때 증상이 보통 이렇게 막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런 보통 장염 증상이에요. 네. 그러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혈변, 피에 이렇게 대변에 피 같은 게 좀 묻어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설사들이 멈추면서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독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주 내지 2주 기간, 보통 잠복기가 한 2일 내지 10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사이에 좀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온 음료를 좀 마시면서 일주일 정도 음식을 조심하고 푹 쉬어주면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 일부는 햄버거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잘 모르지 않나요? 식중독은 굉장히 많죠.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탈수가 안 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낫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별로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데 네. 이거는 이게 좀 몇몇 균들이 있잖아요. 제일 한 게 지금같이 안산처럼 이런 어린이들한테 생기는 경우 같으면은 대장균 중에서 5157H7 이렇게 세로타입이라 그러는데 5157 H7. 네. 예요. 그게 만든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독소가 없는 균들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그렇지만 또 꼭 대장균 5157 대장균만 그런 게 아니라 폐렴고균도 이렇게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예. 이렇게 좀 용에서 요독 증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율은 좀 적죠. 90% 이상이 5157 대장균에 의한 이런 식중독 후에 그 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햄버거병을 걱정하는 이유로 후유증이 지적이 되던데요. 어떤 부분들을 네. 말하는 건가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원인이 되는 이런 균이 있잖아요. 네. 감염됐더라도 한 85%, 95%는 그냥 저절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좀 앓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5에서 15% 정도가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는데 예. 사실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용혈 때문에 피세포가 깨지면서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혈소판이 생기고요. 떨어지거든요. 혈소판이 떨어지는군요. 떨어지고 그리고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지거든요. 이렇게 네. 3대 증상이라고 그래서 3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콩팥 기능이 나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받을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이 좀 심각한 콩팥에 문제가 생겨요. 또 그분들 대부분은 한 85%, 80 내지 85%는 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예. 별로 후유증이 안 남기고. 그래도 좀 후유증을 남기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팥이 급성 심부전이 완전 회복이 안 되고 후유증이 남으면서 만성 콩팥병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아주 완전히 그냥 급성 심부전 상태가 너무 심해서 그 급성기에서도 투석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계속 투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5% 미만이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성 콩팥병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콩팥이 나빠져서 이렇게 투석이 필요한 분도 있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신장 이식이 아니면 투석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365 오늘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정보 예속노 한양대병원 신장내과 이창하 교수와 함께합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햄버거병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예, 보통 5살 미만의 어린이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요. 또 그리고 고령의 노인분들한테서도 많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면역 기능이 미성숙하거나 좀 떨어진 분들한테서 이제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름 때문인지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예, 스테이크라든지 다른 고기에서는 이런 위험이 없는 건가요? 뭐 위생 문제라든지 다른 식재료를 통해서도 위험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원인이 되는 균이 보통 소 같은 경우는 장 안에 있거든요. 내장 안에. 근데 그게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되면서 근육 부위 같은데 고기 부위에 오염되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히잖아요. 표면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죽는데 이게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막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쇄해서 이렇게 썩다 보니까 예.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오염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열을 받지 못해갖고 이렇게 좀 살아남아서 세균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그 고기 부위가 다 가능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또 그 식재료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세균이 오염되면 다 가능합니다. 아. 꼭 햄버거 패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햄버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고기 말고도 가능한 건가요? 다른 식재료? 그럼요. 예, 다른 식재료도 가능합니다. 뭐 상추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예. 네, 그럼 예. 잘 익혀 드시고 잘 이렇게 씻어서 드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익혀 먹고 끓여 먹고 유통기간 확인에 위생까지 이제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장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만큼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식중독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햄버거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균을 먹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세균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증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뭐 잠복기가 한 2일 내지 10일이라 그랬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증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세균들 때문에 이렇게 막 구토라든가 열이 난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설사 같은 증상이 있고요. 예. 또 그때부터 이렇게 세균들이 자꾸 그 독소를 만들어내갖고 그것들이 독소가 세균은 장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독소들은 이렇게 장을 벗어나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혈액을 갖다 이렇게 파괴해요. 예. 적혈구 같은 걸 파괴하고 혈소판도 떨어지게 하고 또 콩팥에 가서 막 혈관을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보통 뭐 순차적으로 보통 나타나죠. 이렇게 세균을 먹고 장염 증상이 있다가 그다음에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좀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잠복기가 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면 설사 뭐 구토, 배가 아픈 정도는 일반적인 식중독이라고 하면 혈변이 일단 나타나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혈변이 있는 경우에 요거 출혈성 장염이잖아요. 네. 이게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출혈성 장염 혈변이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네. 뭐 다른 것들도 출혈성 장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 세균은 그런 장염을 일으키면서 그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특정한 균이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용혈을 일으키고 혈소판을 떨어뜨리고 그런 특정한 균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었다가 며칠 후에 양성 판정을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초기에 이게 잠복기가 좀 이렇게 좀 길잖아. 2일에서 열흘이라 그러면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아, 열흘까지 가는 분도 계신가요? 그럼? 네. 뭐 더 몇 주 가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초기에 균이 너무 적으면은 우리가 검사할 때 이렇게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에 뭐 검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 세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전염병이잖아요.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격리 해제할 때도 이게 대변이나 이런 검체로 한 2번 이상 음성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해 주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가족들한테 옮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환자의 대변이나 이런 물에서 나오는 오염된 균들이 이렇게 손 같은 데나 이렇게 닿아서 이 역류성 요독증을 일으키는 균들은 다른 균들보다 조금 적은 수로도 이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전염력이 강한 거네요. 네, 좀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보통 뭐 예를 들면 100개 이상은 돼야 이렇게 병이 된다 그러면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에서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일반적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증상과 햄버거병의 증상, 좀 증상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증상만으로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 증상은 초반의 증상은 똑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장염증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균이 충분히 정식하고 장염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 장염이 심해지면 장 안에 세균이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세균들이 막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독소가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막 그 다음에 용열이나 혈소판 감소나 신부전을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는 경우에 용열성 요독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초기 증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나중에 뭐 혈변을 본다든지 빈혈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몸이 막 붓기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신부전이 심해져 버리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소금이나 물을 수분을 갖다 배설을 못 하니까 붓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거는 심해진 신부전의 증상이 되겠죠. 햄버거병의 진단은 어떤 검사를 진행해 되나요? 진단 기준이 되는 특징적인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뭐 장염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요. 예. 장염이 선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용열성 빈혈이 있고 예. 그다음에 혈소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부전이 있으면 이렇게 트리아드라고 그래서 세 가지 중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있으면은 강력하게 심하고 결국은 뭐 진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대변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좀 약간 도발해서 독소 유전자를 그러니까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균 대장균을 배양해내면은 확인하면 그게 확신이고요. 예. 요새는 그냥 뭐 대변에서 독소 유전자만 딱 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추정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기본적인 초기 증상이 장염하고 비슷해서 설마 이런 햄버거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동네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겠어요. 초기에는. 그렇죠. 똑같은 장염이고 보통 뭐 그렇게 하다가 다 사실 이런 병을 일으킨 균에 감염된 분들도 뭐 80%, 85%가 그냥 저절로 낫는 거니까요. 예. 네. 뭐 그렇게 나면은 별 문제 없고요. 네. 그러다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건가요? 네. 이제 그때는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일반적인 장염 이 정도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예. 다른 증상이 자꾸 생기니까 뭐 다른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검사를 해보면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붓고 혈압이 오르고 소변도 안 나오고 혈변의 경련까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뭐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망가진 건지 아이가 투석을 받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병이 아니라서 속이 말 그대로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 용혈성 요독증군에 생기면은 한 절반 이상은 콩팥이 많이 나빠요. 그런 분들한테서 신장균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다 보니까 혈압도 같이 오르거든요. 예. 부종이 생기면 혈압도 같이 오르고 뭐 소변 안 나오니까 뭐 붓는 거죠, 그렇죠? 몸 안에 있는 수분이나 뭐 염분을 갖다 못 내보내니까 소변 배출을 붓고. 전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소변 배출량이 확 줄이게 되면 이렇게 붓게 되고 전혀 못하게 되면 투석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이렇게 생기면은 뭐 투석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되길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경련은 왜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뭐 경련이나 아니면 의식 저하 이렇게 같은 것도 유발하거든요. 예.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급성 신부전 때도 심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때도 그렇게 비슷한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요독 증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뭐 세균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흔하지 않지만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어서 걱정이 더 큰데요. 예. 있을 수 있는 위험, 혹시 콩팥 기능 외에 또 다른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까요? 회복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그 급성기에 보면은 콩팥에 문제가 되는 것 외에도 장출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출혈 있을 수 있겠고, 장출혈. 아까 그 출혈성 장염이 생기면서 그 장출혈 올 수 있겠고, 예. 점막 같은 데가 이렇게 좀 출혈될 수도 있고, 가끔 간이 커지는 분도 있고, 아, 아까 말했듯이 뭐 경련이나 혼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 치료를 잘하면 회복되는 경우도 그래도 많은가요? 어떤가요? 간혹 좀 어려운가요? 그 좀 이런 경우에 한 치료를 하면은 예. 뭐 특별한 특효약은 없어요. 아, 네, 잘 회복될 때까지 잘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뭐 80%, 85% 이상에서 이렇게 회복된다고 되어 있고요. 단기간에 콩팥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면 혹시 장출혈성 대장균이 다른 장기로 번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다른 장기는 뭐 이게 장을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서요. 아. 장염균들이. 네, 이거는 뭐 세균이 직접 가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독소가 가끔 이게 문제가 되는 세균이 거라는 거죠? 예, 가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폐혈증이 되잖아요. 폐혈증. 아, 예, 폐혈증이 되면 그때는 좀 문제가 틀려져요. 예를 들면 예. 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장이 막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전신을 타고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 그때는 폐혈증이라 그러는데 네. 그때는 보통 항생제 안 쓰거든요. 항생제 쓰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안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좀 심각하죠. 그렇군요. 폐혈증이면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에다 폐혈증이 동반되면 그때는 좀 많이 심각해지죠. 그렇겠네요. 지금 햄버거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특히 네, 단체 급식과 같은 부분에서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햄버거병에 대한 위험 인식,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좀 생겨요. 네. 매년 100명 이상씩 생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세균 감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좀 흔한 게 덜 익은 고기, 덜 익은 고기. 아, 예, 덜 익은 고기. 이 세균에 오염된 덜 익은 고기, 그리고 오염된 날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끔 오염된 물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고기는 잘 익혀 드시고 날 음식 먹을 때 깨끗이 씻어 먹고 예. 오염된 물은 끓여서 드시고 물은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좋고요. 근데 햄버거병이라 그래서 햄버거가 원인이 아니고 네. 그 햄버거 패티에 오염된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기나 원인이 될 만한 음식은 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거, 그리고 네. 뭐 소독 안 된 우유나 주스 같은 것도 좀 피하고, 여기 또 중요한 게 그 손 씻기 같은 일반적인 개인 위생 있잖아요. 개인 위생, 손 씻기요. 예, 이런 것들 좀 한다면 아무래도 세균 감염이니까 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익혀 먹고 끓여 먹고 유통기한 확인에 위생까지 잘 챙겨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신장내과 이창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